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식성, 문해력, 리트러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우리가 문해력, 문식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문해력, 문식성 이야기할 때 읽고 쓰는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능력관이죠. 그러니까 문식성이라는 말 속에도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인쇄 매체라고 해서 글이나 기호, 글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런 자산, 문화 속으로, 문명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정보를 이용할 수도 없죠. 그런 지식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얻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 안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갖추지 못하면, 문식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문식성의 어떤 개념 속에는 읽고 쓰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미약할 경우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를, 문명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식성은, 문해력은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인 거죠. 그런 역량이 있어야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문명화된 어떤 공동의 지식들, 그 약속들을 읽고 또 듣고 말하고 하면서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해석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비판적 의견을 내어서 생산적인 대안을 내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인간이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소통하면서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 문식성은 정말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복잡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시면 작은 것인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부모님 어려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삶이, 하나이가 문식성을 갖게 되는 과정, 하나이가 문해력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관심,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말하기 듣기. 그래서 우리가 문해력, 문식성 이야기할 때 읽기, 쓰기에 대한 능력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읽기, 쓰기 능력이라는 것이 듣기, 말하기 능력과도 또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해력, 문식성 이야기를 할 때 듣기, 말하기 이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 사용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점점 그 범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대화, 상호작용이죠. 언어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이는 어떻습니까? 음성 언어에 대한 지식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부모님께서 어떻습니까? 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명 사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식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뭐 인쇄 매체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다양한 어떤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어떻습니까? 같이 기회를 주는 거죠. 함께 보기도 하고 아마도 문자 언어를 배우기 전에 부모님께서는 많이 또 텔레비전을 함께 시청하다든지 들려준다든지 보여준다든지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어주겠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문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리 어린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문식성을 발달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문해력, 가정 문식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정 내에서 한 아이가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크면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이 되겠죠.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식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실 내에서도 환경을 구성하지만 가정 내에서 어떤 문식 환경을 구성하느냐가 무척 중요한 거죠. 그를 많이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가능한 한 많이 들려주죠. 뭐 자기 전에 이야기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함께 보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또 신문을 같이 보기도 하고 책을 같이 보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글을 읽으면 아이는 잘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모르게, 본인도 알게 모르게 문식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이게 식물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가 여보, 우리 아이가 글자를 깨쳤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 보면 입학 전에 문자를 깨치는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비율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식성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문자 교육, 문식성, 문해력에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문해력이 높아야, 문식성이 높아야 학교 공부를 잘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공부들을 문식성,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학교 공부는 문해력, 문식성을 길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식성과 문해력이 바로 이 커다란 이 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참여하기 위한 그런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 교육도 그렇고요, 대학교 교육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모든 이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독립적인 자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중고에서의 중요한 우리의 학교 교육의 또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문식성 신장교육, 문해력 신장교육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글자를 깨친다고 했을 때, 물론 부분적으로 글자를 깨치겠지만요, 그런 깨치는 그 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가정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던 그런 과정의 결과로 터진다는 거죠. 폭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정 내에서의 상호적 문식 행위들,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묻고 답하고, 같이 책을 읽어주고 듣고 함께 읽고, 그런 활동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이제는 학교를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는 그 책임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양이 됩니다.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물론 부모님도 함께 그 책임은 늘 끝까지 가지고 계시겠지만, 핵심적인 책임, 문해력 신장교육, 문식성 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로 그 책임이 온전히 학교로 넘어오게 됩니다. 교사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온 그 이후부터 이 어린이의 문해력 수준이 어떠한지, 문식성 수준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잘 읽고 있는지,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지, 듣기 말하기 기능은 어떠한지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는 어떡합니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 결국은 학교에서는 교과 지식이 될 텐데요. 그거를 비롯해서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도덕, 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그 아주 많은 정보와 지식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다가간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라는 표현인데요. 학습이 문자를 통해서, 글을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런 글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글자를 이해한다는, 글을 이해한다는, 내용을 이해한다는 그런 인지의 문제입니다. 인지 기능이 미약하면 이런 활동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식성, 문해력의 아주 기본은 인지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또 좀 다른 상황이지만요. 손으로도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겠지만 시각 정보, 우리의 눈 속에 상이 맺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작동 기억이라고 조금 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장치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인 연습,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는 장기적인 어떤 나의 저장 기억서 속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딱 한 번 보고, 머릿속에 저장되면 그야말로 영재인 거죠. 천재인 거죠. 학습의 과정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식성 교육에서 글을 보고 아하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인지 과정이 무척 중요한 거죠. 이런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글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 우리가 여러분 국어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듣기와 또는 읽기의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냐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또는 교과서에 있는 질문들을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지도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기본입니다. 이 이해라는 것이 듣기 말하기 활동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듣기 말하기 활동에서 이해하기는 주로 어떻습니까? 구두로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식성 교육에서, 문해력 교육에서는 이 이해가 글자를 통한, 언어를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의 인지 발달을,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해가 중요한 거죠. 이해한다, 해석한다, 분석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평가한다. 물론 이런 기능들도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바로 문식성을 갖추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섬세하게 말하면 상당히 복잡한 기능들을 이 문식성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문식성, 읽기, 쓰기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더 나아가면 이것이 개인 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와 연계돼서 생각해 보세요.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 능력이 바로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말로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데이터가 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기호, 문자화된, 기호화된, 문서화된, 영상화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의 문해력과 문식성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하게 되고 기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식성에 대한 어떤 기능들은 상당히 다양한 범주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식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취급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 취급을 갖기 위해서 문식성, 문해력을 갖춥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인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위해서 학습,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이고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도와 교육이 되겠지만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어떤 학습자, 독립적인 실행자, 수용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소통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지식을 몰라서 또는 정보를 몰라서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문식성을 높여간다는 이야기는 적극적인 소통, 아무것도 끄리낌 없이 누구와 자유롭게 원활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는 누군가 만들어온 이런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식과도 소통해야 되는 거죠. 읽기 능력. 수없이 많은 보고서를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분석해내야 되는 거죠.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연구한다면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읽고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 소통이 그런 거죠. 인간과 인간의 소통, 인간과 자료와의 소통.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 작은 어떤 집단, 직장,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구의 문제, 지구 온난화의 문제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문제, 백신의 문제 공유해야 되잖아요. 함께 해야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성은 읽기, 쓰기 능력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점점 더 범주를 넓혀가면은 정말로 무한한 거죠. 무한대인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재밌는 것이요. 처음에 글자를 배울 때 보면 발명적 쓰기라고 했는데요. 글자 아주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디귿을 우리가 볼 때 디귿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그 글자를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알게 모르게 규칙을 정한 겁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미 있는 것을 빨리 습득하길 바라기 때문에 보채잖아요. 이게 상당히 맹점이죠. 문제인 거죠. 보채는 거죠. 이미 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체계를 네가 따라야지. 왜 이렇게 못 따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치관, 자아의 혼란이 생기는 거죠. 문자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쌓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초기 단계에서의 무직성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한테 문자 학습에 대한 부정성을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할 점이에요.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보고 쓰고 베껴 쓰고 부모님과 함께 읽어주고 함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는 무직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이 사회가 문명화된 사회에서 공인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학년에 들어와서 글쓰기를 합니다. 1학년 1학기 정도면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쓰는 학습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맞춤법도 틀리고 내용도 틀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우리 1학년 어린이들이 쓰는 그 내용을 보면 구두 언어, 음성 언어, 말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글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식성 발달의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기본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글과 언어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했다, 고쳐라, 고쳐라, 고쳐라. 그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유연한 융통성이 아주 넘치는 그런 자질이 필요한 겁니다.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허용식이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괜찮다. 너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소통을 해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어린이가 이런 문식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문식성의 기본을 온전하게 습득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인쇄 매체, 디지털 매체 요즘에는 그죠? 글, 기호, 영상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문식성 이야기할 때 비판적인 역량도 강조하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언론 매체가 아주 발달하기 때문에 뭐 거짓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거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학년도 이제는 이런 매체에 접근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크리티컬한 비판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가르친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기 사이사이 적혀있지만 이 맥락과 연결되는 거죠. 사회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 정치적인 맥락, 경제적인 맥락 다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도해야 우리 학생들이 문식성을 갖추어서 아주 건강한, 건전한 사회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직성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여러분 상당히 다양할 텐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독립적인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우리가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자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무직성을 길러주면 결국 한 인간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죠? 직무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어떤 가졌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목적 추구를 위한 행위를 할 것이고, 그 목적 속에는 행복 추구라는 부분도 포함되지 있지 않겠어요? 자기만의. 아마도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그래도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무직성을 갖추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참여할 것이고, 또 민주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뭐 이거는 새로운 지식 장안이죠. 좀 다른 부분인데, 그리고 지구 공동체란 말을 쓰는데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아마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무직성 교육, 그래서 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